2024년 11월 23일 67세 김동수 씨에게 증여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금액 2,800만 원. 자식을 도와준 돈이 세금 폭탄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당신도 같은 실수 확실히 피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동수 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작은 인쇄소를 30년간 운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 아파트와 노후 자금을 마련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2023년 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독립해서 카페를 열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동수 씨는 망설임 없이 5천만 원을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용증? 그런 건 가족끼리 무슨 소용이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또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돕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가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김동수 씨가 아들에게 보낸 돈이 증여로 분류되었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자식 도와준 것이 무슨 증여냐고,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준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돌려받을 증거 없으면 그냥 준 돈이다. 가족이든 남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증여입니다. 돌려받을 약속이 있었다고 말해도 그 약속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국세청은 가족의 정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기록만 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년보다 3명 중 1명은 더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자식 도와주다가 생긴 문제였습니다. 김동수 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김동수 씨는 세무서에 항의했습니다. 아들과 나중에 받기로 약속했다고 빌려준 돈이지 그냥 준 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무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차용증 있으십니까? 김동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갚기로 했어요. 담당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증여입니다. 그제야 김동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용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에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 건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끼리라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은 의심합니다. 시중금리의 절반이라도 이자를 받아야 진짜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습니다. 셋째, 상환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한 푼도 안 갚으면 가짜 차용증으로 봅니다. 차용증은 종이가 아니라 행동 기록입니다. 김동수 씨는 이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차용증도 없었고 이자도 받지 않았고 상환 계획도 없었고 아들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눈에는 완벽한 증여였습니다. 김동수 씨처럼 가족 간에는 차용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꼼꼼히 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 사업 자금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부부 통장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조사비를 자녀 명의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가장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 사업 도와준 돈입니다. 김동수 씨처럼 자식이 창업한다고 하면 선뜻 돈을 내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기록입니다. 차용증 없이 준 돈은 모두 증여로 봅니다. 사업 자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커집니다. 5천만 원을 줬다면 증여세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두 번째, 부부 통장 섞기입니다. 남편 명의 통장에서 아내 명의 통장으로 큰돈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부부라고 해도 명의가 다르면 증여입니다. 특히 은퇴 후 연금을 한쪽 통장에 모으거나
아파트 매도 대금을 배우자 통장으로 옮기면 국세청이 주목합니다. 부부끼리도 6억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조사비 반복 수령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하객들이 축의금을 냅니다. 그 돈을 부모가 받아서 자녀에게 주면 증여입니다. 결혼식 한 번이면 괜찮지만 돌잔치, 집들이 등 경조사가 반복되고 금액이 크면 국세청이 조사합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경조사비로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전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세 가지 모두 해당됐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을 줬고 아내 통장으로 돈을 옮긴 적도 있었고 아들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증여였습니다. 국세청은 놓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는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김동수 씨는 증여세 2,800만 원을 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3개월 후 김동수 씨는 기초연금 신청을 했습니다. 만 65세가 넘었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재산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동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8천만 원을 줬는데 왜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증여한 돈도 재산으로 봅니다. 세금을 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지만 복지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김동수 씨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나갔는데 재산은 그대로라는 모순이었습니다. 기초연금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올랐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면서 보험료 등급이 상승한 겁니다. 매달 30만 원 받으려던 기초연금은 사라졌고 건강보험료는 매달 8만 원씩 더 내게 됐습니다. 1년이면 45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500만 원입니다. 증여세보다 더 큰 손실이었습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 노후 자격 탈락입니다. 김동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 후회였습니다. 차용증 한 장, 이자, 기록 몇 줄이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모릅니다. 증여세는 단 한 번의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노후 복지 전체를 흔드는 시작이라는 것을, 돈을 줄 때는 1초지만 그 영향은 평생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많고 걱정은 더 많은 이유, 기록 없이 준 돈 때문입니다. 자식을 돕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한 장, 이자, 기록 한 줄이 노후를 지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인생에서 돈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